네, 그러면 전 시간에 이어서 이 과목에 대한 이제 요약 정리랑 이제 빈칸 넣기 한번 간단히 한번 훑어보도록 할게요. 아무래도 이 과목은 이제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어떻게 어떤 손해평가를 하는 조사 방법들이나 이제 평가를 하게 되면 PA율도 선출하고 그 PA율 통해서 이제 보험금도 지급하는 부분들이니까 이제 그런 거 관련해서 그런 내용들 특히 이제 이 과목은 계산 문제를 이제 접근을 하려면 어떤 뭐 이게 고사 주수인지 실제 결과 주수인지 뭐 조사 대상 주수인지 수학 불능 주수인지 그런 부분들을 용어를 명확히 아셔야 되세요. 그 부분들을 명확히 알지 못하시면 공부를 하시는데 애로사항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아무리 조사 대상 주수를 기준으로 해서 표본 주수를 산정하고 그 표본 주수를 산정하는 과정에서 조사 대상 주수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려도 그 문제에 나와 있는 숫자들이나 문제에 나와 있는 용어들만 보다 보니까 이 큰 뼈대를 놓치는 경우가 많이 생기시더라고요. 내용에는 무슨 뭐 용어들 약간 다르게 나오는 부분들이 있고 해서 그런 부분들은 이제 실제 문제나 그런 것들을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시중에 문제집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거기서 이제 그 어떤 강사님도 계시고 어떤 교수님도 계시고 또 그분들의 또 용어적인 부분들도 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업무방법서라는 틀이 있는데 그거를 본인들이나 저도 마찬가지로 좀 임의적으로 약간 해석하거나 임의적으로 이제 편집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다르게 또 문제를 또 제시하기도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들은 이제 점점 다 이제 보완이 되고 나아질 것 같긴 하지만 이제 문제 푸시다가 또 이해 안 되시는 부분들은 첫 번째로는 그걸 문제를 출제하셨던 분한테 문의하시는 게 가장 빠른 방법이고 그 다음에는 이제 전화 아니면 카페를 통해서 문의하시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 같이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인 통칙에서는 중요한 부분이 용어에 대한 부분을 해석을 하셔야 이게 이번에도 기수학이랑 뭐 수학 불능이랑 조사 대상이나 실제 결과 주수, 고사 주수, 이제 이보상 주수 이 내용에 대해서 세세하게 정확히 알아야만이 문제를 풀 수 있는 게 나왔었어요. 아까 어디 보면 별거 아닌데 여기서 이제 어떠한 착과 수사를 하기 위해서 각각에 대한 실제 결과 주수가 어떤 게 긴지 여기서 미부상 주수는 무엇인지 고사 주수는 무엇인지 그것들을 이제 확인하는 것들인데 그것들을 이제 용어상으로는 업무방법서에 나와 있는 부분들은 이렇게 한 줄, 두 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저거를 응용을 이제 해 놓은 거죠. 그래서 좀 난이도가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함정이 있어서 이 내용을 명확하게 알지 못했으면 그런 부분을 이제 실수하실 수도 있고 그리고 출제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로 그런 것들을 이제 실수하라고 문제를 이제 꼬아서 내는 거니까 그래서 이 명확하게 용어를 꼼꼼하게 보셔야 결국에는 공식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제가 정리한 거는 한 네 가지 정도 큰 공식에서 각 해당되는 품목마다 약간의 차이점이나 특징들이 있지 큰 틀은 한 네 가지 정도에서 변형이나 응용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으세요.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이제 중요한 부분이 저희가 이제 표본 조사를 이제 대부분 하기 때문에 이 표본 조사를 할 때는 전체에 대해서 일부만 가지고 해야 되는 부분들이어서 이 조사 대상 주수를 명확하게 구분을 하셔서 가져가셔야 되세요. 적과전 종합 2에서도 뭐 침수 피해 인정 주수를 어디다가 적용해야 될 건지, 뭐 기수학 주수 어디다가 적용해야 될 건지, 그리고 밭작물, 논작물도 마찬가지로 이 실제 결과 주수나 아니면 실제 경작 면적을 산출할 때 이 조사 대상 면적을 가지고서 어떤 표본주를 선정해가지고 가져가는 부분들이 있어서 거의 90% 이상이 다 표본조사라고 보시면 되시죠. 큰 면적을 다 하나하나 확인할 수 있는 방법들은 많이 없어서 전수조사하는 품목도 많지도 않고요. 전수조사하는 품목이라고 해야 벼, 그다음에 뭐 콩 그런 것들이 좀 가능하지. 나머지 품목들은 다 이제 거의 표본조사가 거의 원칙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일부 적과점 종합 2에서도 전수조사하는 게 있긴 하지만 그런데 예외적으로 표본조사가 가능하다고 하고 표본조사를 더 선호해서 가는 것 같더라고요. 낙과 피해 조사야 떨어진 게 얼마 되지 않으면 그것도 떨어진 거 다 확인할 수도 있긴 하겠지만 달려있는 거에서는 전 나무에서 달려있는 거 다 일일이 확인하는 건 쉽지 않은 부분이라서 표본조사에서 중요시되는 또한 조사 대상 주수 이런 개념들 명확하게 몇 번이고 반복해서 읽어보시고 내용은 어려운 건 아닌데 그 문장에서 이 기수학 나무를 수학 완료 나무라고도 표현도 하고 수학 불능 나무를
뭐 나무는 살아있으나 과실이 뭐 수확이 안 된다고 표현을 하거나 뭐 수불이라고 표현도 하고 아니면 뭐 이게 매몰됐다 아니면 절단됐다 뭐 소실됐다 침수됐다 그런 식으로 또 표현도 될 수도 있고 그러면 또 이 고사나무에서도 어떤 부분들은 나무가 고사된 부분이 될 수도 있고 그 나무는 살아있지만 과실이 안 되는 수확불능이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 과목에서는 이 용어 정의를 좀 꼼꼼하게 봐주시고 수시로 한번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으세요. 크게 내용이 많지는 않으니까 그런 부분 특히 이제 이런 실제 결과 주수부터 이 조사 대상 주수까지 그리고 이제 주수니까 나무에 대한 부분을 의미하는 거고 면적을 하면 이제 밭작물, 논작물에 대한 내용이니까 내용은 이제 일맥상통합니다. 뭐 가입일자가 기준인 조사일자가 기준인지 그런 디테일한 거는 각 해당되는 품목들 가지고서 같이 설명을 드릴게요. 기본 원칙은 이제 조사일자가 다 기준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예외적으로 가입일자가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고 그래서 그 내용들이 이렇게 됐고 그리고 또 올해 이쪽 손해평가반 구성할 때 아까 전에 그 네 가지 손해평가반에서 배제된다는 게 이렇게 네 가지가 나왔었고 이 네 가지가 나와 있으니까 네 가지는 출제될 가능성이 있어서 그때 앞에서 보셨다시피 모의고사도 응용도 해보고 그렇게 했는데 이걸 좀 더 까다롭게 사례를 줘가지고 한 번 더 꼬아서 문제를 냈었네요. 보시면 되시고 쭉 보시면 이제 각각에 대해서 지금 업무방법서에 있는 내용들이지만 이걸 좀 보기 좋게 표로 만들기도 하고 그 표를 약간 변형을 해서 저희 나름대로 이제 설명을 이제 꾸준하게 잘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이해하실 수 있게 설명을 드릴 거니까 근데 제가 못하는 거는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그 뼈대는 제가 잡아드릴 수 있는데 디테일하게 용어정의나 그것들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해 드리는 건 좀 쉽지가 않을 거예요. 시간이 저는 이제 하루 반나절 그러니까 3일 동안에 1과목, 2과목에 대한 요약집을 다 끝내야 되고 3일 동안에 1과목, 2과목에 대한 빈칸 넣기를 거의 이제 끝낼 계획이라서 그런 부분들이 아마 이제 뭐 낙엽률이 무엇이고 그렇게는 이제 설명 못 드리고 낙엽률이라는 거는 이제 떨어진 나무 그런 것 낙엽이라 달려있는 낙엽 달려있는 잎에 대한 어떤 비율 그런 것들이라고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릴 수 있지 그것들이 디테일하게 설명 못 드리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건 좀 선행학습 좀 해주셔야 되세요. 특히 용어만 좀 꼼꼼하게 아시고 이게 무슨 용어라는 것만 아시면 같이 진행하시는데 아무 지장 없으세요. 네. 또 제가 큰 틀로 해서 같이 비교하면서 설명을 드릴 거니까 다른 품목들이랑 이것들 차이점을 한국 사람은 이게 서로 누구랑 비교하는 것들 많이 좋아하잖아요. 특히 비교하면 이게 돋보이기도 하고 하니까 똑같은 것 같아요. 이런 품목들도 서로 비교하다 보면 이게 돋보이거나 아니 비교가 되니까 구분이 되고 그 다음에 응용을 할 수가 있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기억도 잘 되고 그런 것처럼 이제 이런 것들도 각각 해당되는 조사들마다 조사 대상 어떤 재해가 되고 조사 대상이 뭐고 조사 시기 어떻게 되는 건지 유사한 것도 있고 차이나는 것들도 있으니까 각각 계속 비교하면서 나갈 거예요. 대표적인 이런 내용들이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이 과목 같은 경우는 조사 방법이기 때문에 조사할 때 조사 대상이 조사 대상 나무인지 아니면 가지인지 토끼인지 아니면 뭐 결과모지인지 아니면 뭐 차입인지 뭐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1심, 2심 다 있는 것들이 다 해당되는 품목마다 그런 숫자들이 존재할 수 있고 그것도 어떤 몇 주인지 몇 개인지 몇 미터인지 그런 것들이 구분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 계산 문제 플러스 이 과목은 아까 제가 계산 문제 할 때 플러스 숫자라는 부분을 쓴 게 있어요. 같이 할 거예요. 그래서 아마 하루는 3일이니까 저희가 수목금이니까 하루는 계산 문제를 전반적으로 한번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숫자, 업무방법서에 나와 있는 조사할 때 필요한 숫자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많이 헷갈리거든요. 근데 그걸 좀 구분할 수 있게 하루는 그걸 하고 하루는 문제를 좀 대표 문제들 위주로 한번 풀어보기도 하고 그럴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게 이제 이런 거는 자주 할 건 아니니까 한 번씩 하시고 그래서 전반적 흐름을 알고 근데 그 다음 차수에는 이 문제만 다 집중적으로 해서 연관돼서 풀어볼 수 있게 하고 그 다음에 또 문제도 풀어봤으니까 그 다음 차수에서는 다시 이제 계산 문제나 숫자 같은 거 변형된 게 있으면 한 번쯤 해드릴 수 있으면 또 해드리고 할게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면 이제 결국에는 다 이제 끝나게 되는 겁니다. 이 과목에 보시면 이렇게 중간중간에 보이는 숫자도 있어요. 숫자들. 이제 이런 것들을 따로 이제 제가 시간을 하루 정도 할애해서 다 쭉 같이 봐드릴 거예요. 이렇게 정리하시면 서로 이제 비교가 되니까 숫자도 헷갈리지 않을 수도 있고 정립이 되더라고요. 아무튼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가져가시고 이제 기준 수학량, 기준 착과수 뭐 이게 보면
사실 어려운 개념이기도 하지만 그게 무슨 어떻게 기준을 잡아야 하잖아요. 기준은 잡는 거는 적과와 착과수. 원래 모든 보험은 이게 가입을 하면 이 가입을 기준으로 해서 쭉 끝날 때까지 가는 건데 이 적과전 종합 같은 경우는 이 적과 전과 후를 나누는데 처음엔 당연히 가입했던 기준으로 가겠죠. 근데 이 후에는 이 기준을 잡아준 게 적과와 착과수다. 그걸 적과와 착과수는 용어를 안 쓰고 그냥 기준 착과수, 기준 착과량 그런 식으로 개념을 잡는 거예요. 이 용어가 뭐 어렵다고 생각할 건 아니고 이것도 이제 세부적으로 보면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니까 같이 보시고 각각에 대해서 이때는 이제 보험의 특징이 좀 이해하시면 좋은데 그것들도 같이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는 이제 보험 상품들을 이제 보시면 또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거는 또 제가 그 팜플렛 같은 것들도 있어서 그런 거 보시면서 이게 상품의 구성이나 구조가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십니다. 그런데 이제 그 용어를 세세하게까지는 좀 하는 부분이 힘드니까 저를 통해서 뼈대 잡고 그 뼈대를 통해서 나중에 응용을 어떻게 해 나가는지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업무방어서에는 세세하게 공식들이 많이 열거가 되어 있는데 결국에는 이 3단계로 해서 끝나요. 사고가 있었냐 없었냐 이 사고가 자연재해냐 조수행위 화재냐 5종 환경재해냐 그다음에 이게 어떠한 재해가 있었냐 그러니까 이렇게 한 페이지로 하면 큰 틀은 여기서 이제 끝나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이제 세부적인 디테일한 것들 뭐 낙화 피해냐 착화 피해냐 고사나무가 있냐 아니면 뭐 이게 뭐 태풍으로 인해서 뭐 사과로 해서 1.07 곱해줘야 되냐 아니면 낙엽 인정 피해를 곱해줘야 되냐 맥스를 곱해줘야 되냐 그런데 디테일한 것들은 뒤쪽에서 자세히 할 건데 우선 뼈대가 잡히면 거기에다가 이제 부수적인 것들을 하나씩 첨가하면 이렇게 다 자기 거 되니까요. 근데 뼈대 없이 그냥 이게 잔가지들로만 합치다 보면 중심이 안 잡혀 있어서 이제 헷갈리게 되고 뭔가 용어가 달라지거나 어떤 보지 못한 개념이 등장하게 되면 많이 당황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걸 기준으로 해서 뼈대를 잡고 거기다가 하나씩 구하는 것들 사례를 한번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크게 어차피 나무라고 하는 거는 저희가 지금 과수를 공부한다면 이 나무라고 하는 거는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나무에 대한 과실에 대한 피해나 아니면 나무가 고사해서 보상을 받는 거잖아요. 근데 나무는 이제 죽으면 보상 받는 거고, 근데 과실은 말 그대로 세 가지 사례가 있는 거예요. 달려 있는 거에 피해 입을 수 있는 거고, 떨어졌잖아요. 떨어진 것들에 피해도 입을 수 있는 거, 착과, 낙과. 그다음에 이 안에서 보니까 나무가 고사했거나 어떤 수압불능 상태가 됐어요. 근데 나무 피해를 입었지만 나중에는 나무가 고사된 것들은 이 나무 피해에서 하지만 나무로 인해서 수압불능, 그 나무는 살아있으나 과실만 수압 못하는 게 수압불능이잖아요. 그럴 때 이런 나무 피해 입었을 때 실질적으로는 나무를 빗대어서 이 과실에 대한 피해를 이제 찾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걸로 이제 세 가지 과정들에 대해서 각각 근데 감의 종류에서는 잎까지 들어가는 부분이 좀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이제 설명을 차근차근 드릴 테니까 저는 저랑 같이만 스터디하면 제 방식대로밖에 안 되고 너무 제한적이니까 꼭 항상 다른 것들이나 다른 강의나 다른 이제 훌륭하신 분들 많고 하니까 그거를 참고하시면서 같이 병행을 하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같이 들으시면서 같은 얘기를 다른 방면으로 얘기하니까 보시고 저도 이제 그런 이제 분들 거 자료들 참고해서 그런 것들 활용해서 또 답변 드리는 부분도 있으니까요. 그렇게 해주시면 좀 더 짧은 기간 안에 좀 더 머릿속에서 잘 기억이 될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계속 이쪽 방면만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떤 교수님들이 강사님은 또 이쪽 방면 얘기하고 어떤 부분 이쪽 부분 어떤 부분 이 부분 되니까 서로 이렇게 스터디를 하면서 이 시너지도 받고 그다음에 다른 방면들 얘기하니까 입체적으로 공부가 가능하더라고요. 꼭 한 분 정도의 그런 강의는 꼭 한번 같이 들어주시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이제 실질적으로 이 뼈대 안에서 디테일하게 구할 때 어떤 식으로 뭘 빼주고 뭘 곱해주고 또 숫자를 뭘 준다는 거 원래 기존에는 80%였잖아요. 근데 이제 새롭게 2020년도에는 50% 또는 이제 70% 이제 변경이 된다는 부분들 이런 것도 이제 변경이 될 거고요. 나머지 디테일한 부분들은 각각 해당되는 재해나 대상 재해나 해당되는 내용들을 통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떨어지거나 달려 있는 거에 대한 피해거나 그 나무에 대한 피해가 크게 세 가지고, 그러니까
떨어지거나 달려있거나 아니면 나무에 대한 피해예요. 색의 결국에는. 거기다가 감만 특별히 낙엽에 대한 부분까지 인정해준다는 거. 그거에 대해서 각각 해당되는 품목들을 가지고서 아 이건 이걸로 해주고 이걸로 해주는 거야. 이해하시면 되세요. 침수 피해 관련된 부분들이나 뭐 디테일하게 지금 하는 부분은 아니니까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 이걸 보실 때 이게 앞부분에 나왔던 지금 적과점 종합투의 피해사실 확인조사, 수확량 조사, 착과량 조사 그런 것들이 이 종합과수에는 착과량 조사 대신 수확량 조사나 아니면 착과량 조사 그런 걸로 이제 표현이 돼서 나오긴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뭐 똑같이 반복적으로 나올 거예요. 근데 대신 이제 가짜물에서는 다른 용어로 쓰고 논작물에서는 좀 다른 용어로 쓰고 종합과수에서 좀 다른 용어로 쓴다. 크게 큰 의미는 이제 과수니까 수확량 조사를 하는 게 있을 거고 그 다음에 과수니까 이 달려있는 과실뿐만 아니라 나무에 대한 것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밭작물이나 논작물은 나무가 아니잖아요. 그때 이제 수확량 조사만 하는 거예요. 개념상으로 생각을 하시기 크게 다른 게 없습니다. 거기다가 그 나무를 보호해주는 게 비관시설이 있는 품목들이 있으니까 그 해당되는 것들만 조사해주면 된다는 거니까 큰 틀은 결국에는 이제 수확량 조사가 저희 가장 큰 포인트고 거기에다가 과수는 나무가 있고 그리고 그 과수에서도 그 나무에 대한 비관시설이 되는 것들이 품목이 이렇게 있으니까 더 이건 플러스가 되는 거 플러스가 큰 틀은 수확량 조사라고 보면 되세요. 그 다음에 모든 조사를 다 피해사실 확인 조사를 한다는 거. 근데 이제 생산비 보장에서 고추나 브로콜리는 안 하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나머지는 대부분 다 한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런 것들 이제 차이점은 또 여기서는 안 보이고 또 나중에 또 품목하다가 그런 품목이 나왔을 때 그건 또 안 한다고 하면 근데 그때는 또 알겠는데 또 다른 품목에 섞이다 보면 또 다 하나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으니까 피해사실 확인 조사 관련된 부분들 수확량 조사, 고사나무 조사, 비관시설 확인 조사 이런 것들도 다 하나의 표로 해서 만들어서 같이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숫자들이 많이 보일 거예요. 이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하루 해서 쭉 숫자들만 다 열거해서 정리하고 반복해서 그러니까 한 3시간에서 4시간 정도로 해서 다 끝낼 수 있게 그것들을 이제 반복을 하시면 자기 걸로 점점 되니까 처음에는 3시간, 4시간 걸리던 게 뭐 2시간 걸리고 나중에는 뭐 한 10분, 20분 정도면 자기 본인이 이제 헷갈리는 부분들만 좀 더 반복적으로 보면 되잖아요. 볼 때 암기할 게 아니고 눈으로 또 익혔으니까 크게 어려움 없이 그리고 이제 이번 시험에서도 그렇듯이 정확하게 명칭은 정확하게 기억을 하셔야 되십니다. 쭉 치다고 그리고 이제 이거의 구성은 이렇게 어떤 조사 방법, 조사 시기, 조사 성, 조사 방법을 다 넣었지만 지금 업무방법서상에는 이 계산 산식이나 보험금 산정하는 부분이 뒤쪽으로 좀 많이 빠져 있는데 저는 그냥 보험금 산정하는 부분도 바로 해당하는 품목에 맞춰서 이렇게 넣었어요. 다 바로 뒤에 있고 그 다음에 업무방법서 뒤쪽에 계산 산식으로 표로 있었던 부분들 그것들이 이제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품종별 평균수확량 같은 경우도 현재 평균수확량 구할 때 품종별 주당 표준수확량 곱하기 품종별 실제 결과지수 나누기 표준수확량 내용들 보면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품종이 A품종, B품종이 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전체 C가 나왔다. 그럼 이제 결국은 이 C 값에다가 밑에 A 더하기 B를 하고 A 값을 한 게 A에 대한 A 다시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 다시 C 곱하기 A 더하기 B의 B로 한 값은 B 다시가 된다. 이런 개념을 좀 어렵게 써 있는 건데 그런 것들은 또 같이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뭐 중요한 것들 각각 해당되는 포복자에서는 복숭아의 병충해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또 다른 부분들 나와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수학 개시 전과 수학 개시 후에 또 어려워하시는 부분인데 이런 것도 같이 한 번씩 하면 사례는 하나 둘 셋 4가지밖에 없어요. 복잡해 보이지만 4가지도 어떠한 상황에서 되는지 동그라미 쳐가면서 그 다음에 기준이 이 수확량인데 결국에는 실질적으로 하는 수확량이 아니에요. 저희가 이 피해율을 구한다는 거는 이 피해율을 구한다는 개념은 피해 난 것들에 대한 확인을 해야 되는 건데 모르겠어 아이러니하게 직접적으로 피해 난 것들을 확인하는 뭐 옥수수나 그런 일부 품목이 있지만 대부분은 처음에 가입할 때는 내가 이만큼 수확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 피해가 이만큼 났어요. 실제로 이것만 피해를 난 것들을 보면 생산비 보장이나 옥수수는 이 피해 난 것만 조사해서 이거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하는데 지금 현재 보험에 대한 구조는 이 피해 난 것이 아니라 이 수확된 것, 이 수확이 가능한 것들을 다 전체에서 빼면 이 나머지가 피해율이다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착과량과 기수확량을 가져갈 건지 아니면 이
아예 자체적으로 감수량을 쓸 건지 그런 개념인데, 그래서 결국엔 이걸 갖다 쓸 건지 이걸 갖다 쓸 건지 그런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결과값이 똑같아요. 전체 가입했던 거에서 수확량을 가져다 쓸 건지 아니면 피해 난 거 갖다 감수량 갖다 쓸 건지 그것들만 구분할 수 있는 능력만 있으면 되시고, 이렇게 이미지로 해서 하시면 크게 어려움 없이 구분이 가능하시니까 그것도 하나하나씩 접근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뭐 착과량, 감수량 이제 이런 것들도 보면 착과량은 수확량 개념이고 감수량은 그러니까 피해량에 대한 개념이니까 갈 거고, 그러니까 적과는 지금 종합과수에서 또 수학전 종합과수 그쪽 관련해서도 또 내용이 똑같아요. 어떻게 보면 이쪽이 수확량 조사를 하는 거고, 네, 이 세 개 파트가 각각 해당되는 품목에 약간 차이가 있지. 거의 이제 이쪽 부분이 수확량 조사하는 거고, 피해 사실 확인 조사하는 거고, 그다음에 나무에 대한 부분, 나무에 대한 부분. 실제로 여기가 포인트가 되는 거죠. 수확량 조사하는 것들인데 해당하는 품목마다 차이가 있어서 그런 것들이 좀 더 다른 용어로 쓰고 조금 더 빨리 조사를 해서 큰 피해가 있으면 미리 보험금 지급하고 하는 그런 이제 논리적인 부분이 있으니까 설명 같이 할게요. 이렇게 뭐 각각 해당 품목에다가 역시나 이렇게 숫자들이 있으니까 이 숫자들에 대해서도 기억을 하실 수 있게 같이 계속 매번 숫자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숫자들 헷갈리거나 잘못 대입하면 아예 답이 틀어지고 또 문제를 이해를 못하게 되고, 그다음에 뒤쪽에서 공식을 보는데 이 숫자가 왜 나왔지 막 고민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 고민 안 하시게 같이 도와드릴게요. 감귤 같은 경우가 그러니까 기존에 50%, 80%, 100%에서 30%이 좀 더 들어갔고, 그러니까 인정 비율이 70%가 아닌 50% 변경된 부분들 기존에 공부하셨던 분들은 참고하시고요. 쭉 나오면 어차피 이제 공식들도 업무방송에는 많은 공식들이 있지만 저는 이제 제가 포인트가 된다는 공식들로 해서 함축을 해서 많은 공식이 아니라 주요한 공식들만 해서 이제 보시고, 어차피 내용들은 비슷하지만 그래도 조금 더 수월하게 보실 수 있게 같이 준비하도록 할게요. 이런 것도 좀 업데이트를 하긴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아니어서. 그다음에 이렇게 과실손해 추가 보장 같은 경우는 기존에 업무방송 2019년도 약관을 기준으로 했던 거는 미보상 비율이 빠져 있었는데 2020년도 약관에는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생산비 보장 맞장구도 들어가 있고 이렇게 감귤에 대한 추가 보장에도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뒤쪽에 70%에서 50% 됐다는 부분들 수정된 부분이 있으니까 같이 설명드리고, 또 이렇게 미보상 비율 적용한다는 거는 농구먼에서 답변이 나왔던 것들 아까 15가지 논란이 됐던 답변들이 있었다고 하잖아요. 그 중에 또 하나는 또 이렇게 정상적으로 이제 변경이 됐어요. 나머지 부분들도 이렇게 쭉 똑같습니다. 어차피 똑같이 이렇게 피해 사실 확인 조사 이외에 나머지 수확량 조사예요. 수확량 조사. 수확량 조사거나 아니면 근데 그것들을 표현을 좀 다르게 니양하는 거는 니양 집화라고 하고 제이양하는 제이양 내집화라고 하고 하는 것들에 대한 원리만 이해하시면 되세요. 크게는 피해 사실 확인 조사, 피해 났으면 확인을 해야 되겠죠. 그다음에 수확량 조사를 할 거고 그 시기나 방법에 따라서 뭔가 용어가 좀 다르다. 그다음에 나무가 있으면 나무하고 해당하는 시설이 있으면 시설까지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건데, 당연히 변화, 뭐 밀은 문장물이니까 나무는 시설이 없으니까 수확량 조사 파트랑 피해 사실 확인 조사 파트만 있는 거예요. 다. 근데 이제 용어들이나 시기에 따라서 명칭들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보험금 산정하는 것들도 간단하게 세 가지 조사 방법들로 해서 가져가고, 아마 이제 수량 요소 조사가 삭제가 될 것 같은데 지금 현재는 살아 있으니까 남겨 있고, 그다음에 경작불능 조사를 할 때 이 조사령표 같은 경우도 새롭게 약관에 지금 참고가 되어 있어서 한번 이제 실험을 봤어야 돼요. 이 부분은 지금 현재 6회 때는 없고 7회 때에만 좀 실려 있는 부분들이고, 그다음에 보장 수확량 개념이 없어져서 다 이제 평년 수확량으로 변경해서 한 부분들. 받장물도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피해 사실 확인 조사랑 나머지는 이제 수확량 조사예요. 수확량 조사인데 그 시기나 어떤 방식에 따라서 약간의 명칭들이나 용어들이 좀 다르고 그런 특징들이 있다. 결국 이제 끝이에 이렇게 이 수확량 조사나 이거 재정식도 어떤 뭐 수확량은 아니지만 그 수확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것들, 재파정도 수확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것들, 경작품도 아직 수확을 못하니까 그것들에 대한 보험금 지급하는 거니까 그런 것들과 관련되어 있다. 큰 뼈대는 그럴 거고 그거에 대해서 몇 가지 세부 가지들이 있는지 그렇게 생각하시면 크게 어려움 없이 문제는 계속 보실 수 있고, 역시 사료용 옥수수도 벼에서 나왔던 것처럼 이렇게 신설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이런 것도 참고하실 수 있게 넣었고,
나머지 분들은 뭐 쭉 보시되 아무튼 이제 이렇게 반복적으로 나갑니다. 반복적으로 나가되 저는 이제 다 실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별표까지도 다 실었어요. 별표에서 중요한 것들, 미부상 비율에 대한 부분들, 그다음에 이렇게 피해 인정 개수할 때 감귤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도 추가적으로 넣었고요. 그리고 쭉 보면 뭐 예를 들어서 표본주 하는 부분들, 표본주의 대표적인 것들 저는 이제 암기를 한 80% 정도, 7, 80%다 한 거 아시죠? 이거 대부분 전 또 같이 반복적으로 하다 보니까 자동적으로 암기가 또 되더라고요. 아마 이것까지 암기하냐 하지만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또 저희는 준비를 하면 좋을 거고 또 이것도 이제 계속 있었으니까 이 보험 계약 대출 이율이랑 4%는 또 기출도 됐죠. 계속 이제 보셨던 분들은 이제 이걸 통해서도 기억을 하셔서 보셨을 거고 그다음에 약관들도 다 이쪽에 다 실려 있어서 이것도 약관들도 읽을 때마다 다 읽어는 드렸어요. 근데 또 출제될지 몰랐네요. 그러니까 기출 문제 하면 출제됐었는데 또 한 번 더 출제가 됐어요. 1회 때인가 2회 때인가 이게 출제됐다가 다시 또 지금 6회 때에 출제가 됐거든요. 이 부분에서 나오고 이 부분에서는 15점짜리로 계산 문제로 나왔고 이 부분에서 5점짜리 나와서 지금 이 두 개 조항에서 20점이 나왔습니다. 당연히 계산하는 방법들은 수시로 논란이 있어서 제가 여러 번 설명을 드렸었고요. 대신 이제 하나에 대한 용어들은 크게 어려움 없었으니까 이 표시된 대로 기억을 하시고 이해하셨으면 이 부분도 크게 어려움 없이 이 부분은 용어가 좀 도살, 위탁도살, 뭐 살처분, 도태공고 이걸 써야 되는데 기출문제도 제가 몇 번씩 같이 봤었고 그 다음에 이것도 매번 봤으니까 그래도 부분 점수는 이렇게 맞아보셨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이 부분도 지금 약관에 있는 내용들이 직접적으로 출제가 돼서 좀 논란이 좀 되고 있긴 한데 그래도 이제 나왔고 저희는 이제 풀면 되는 거니까 지금 이것도 다 이게 실려 있는 부분들이니까요. 나머지 부분들도 업무방어서에서 좀 주요한 부분들 그래서 한 8, 90% 이상은 다 실려 있다고 보시면 되세요. 너무 디테일하거나 문제시 되지 않을 것들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이렇게 해서 쭉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한 48페이지 되고 그다음에 이제 이 빈칸들도 마찬가지로 빈칸들도 쭉 넣으실 수 있게 준비가 되어 있고 특히 이제 숫자들 실수할 수 있는 부분들이나 그것들을 해서 이렇게 한 페이지에 보니까 뭐 50개 정도 빈칸이 되는 거잖아요. 역시나 이것도 답을 이렇게 뒤쪽에다가 이렇게 답을 달아놔서 아니면 이제 밑에 있네요. 다음 페이지에서 답을 찾아서 쓰실 수 있게 이렇게 해놨으니까 오늘도 아까 전에 통화를 했는데 1과목은 점수를 좀 고득점 하셨는데 2과목에서라도 좀 빈칸 넣기라도 좀 하셨으면 점수를 좀 더 맞췄을 것 같다. 아니면 1과목도 실수가 좀 덜 했겠다. 이렇게 많이 말씀을 하시니까 이제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본인은 많이 공부가 됐다고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넣어보려고 하면 좀 안 되세요. 그럼 같이 쭉 하시고 뒷부분도 마찬가지로 다 같이 공부를 하시면 암기도 좀 수월하시고 그다음에 포인트도 잡기도 좀 편하실 것 같으세요. 이제 이렇게 됐으니까 이제 우선은 이렇게 해서 빈칸 넣기랑 요약 정리된 부분들을 한번 1과목, 2과목으로 나눠서 한번 훑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1과목, 2과목에 대해서 업무방법서에 나와 있는 공부를 해야 되니까 이 통칙 부분, 용어 정리 부분들만 간단하게 제가 좀 정리해드리고 그리고 내일은 1과목 업무방법서를 쭉 한번 훑어볼 거예요. 전체 다 훑어볼 수도 있고 다음 것도 훑어볼 수도 있는데 그게 결국에는 제가 요약 정리된 것들을 설명을 하기 위해서 미리 선행 학습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아직 업무방법서가 뭔지도 모르고 내용이 어떤 건지 모르시는 분도 계셔서 같이 한번 이렇게 쭉 설명을 드리려고. 그래서 이제 업무방법서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또 보실 때 어떤 것들을 포인트 잡으셔서 보시면 좋다. 그런 것들 한번 내일 하루 해서 이 350페이지 정도 되는 걸 한번 쭉 다 훑어볼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새롭게 약관적인 부분들도 참고할 수 있는 게 있으면 그 화면 스크립 해가지고 몇 개 자료들은 좀 보여드리고 그리고 나서 스터디 끝나고 나서 그 자료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또 이 부분도 좀 잠깐 쉬었다가 마지막 시간을 또 진행하도록 할게요.